안녕하세요. 4월 24일 월요일 오후 9시 59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서울사라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서, 서울사라님 인사해 주십시오. 올라. Muy buenas noches. 안녕하세요. 서울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서울사라님을 이 프렌드에서보다도 외부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또 이 자리까지 초대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진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서울 사람님도 달변가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주 잘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1시간이라는 제약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람님은 뭘 하시는 분인가요? 아. 이렇게 질문이 오가는군요. 예, 예. 제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해 보자면 저는 플라멩코라는 스페인의 춤을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론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스페인 문화 강연, 네, 스페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대중들에게 그것을 가까이 느끼게끔 하는 그런 강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스페인 축제 파티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열고 그랬습니다. 네. 네. 요 뒤에 스크린에 비친 우아한 왕비님은 누구세요? 왕비 님이요. 레이나를 왕비 님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로는요. 예예. ¿Quién es esa reina? Soy yo. Soy yo. Es significa soy yo. 저예요, 저. 예. 이게 언제 때 어떻게 찍혀진 사진이에요? 이거는 언제 때 이게 아마 작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작년에 제가 봄마다 스페인에 보면 세비야에서 매년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걸 페리아 데 아브릴이라고 하는데요. 그 페리아 데 아브릴이 일 주일 동안 보통 그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2주 후에 시작되는 스페인에 있는 세비야의 굉장히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인제 음. 제가 세비야에서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만 오면 4 월만 되면 4월 말 요 축제할 때쯤 되면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서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그 축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제 세비야 축제를 한국에서 벌였어요. 그거를 벌써 한 6 회째 했었었는데 요 사진은 작년에 판교에서 저하고 같이 배우는 회원분들하고 "우리 같이 기념해서 파티는 즐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그때 좀 기분을 내봤던 그 장면입니다. 네. 예. 소비마님, 데레사님, 영업의 신조임 어서 오세요. 자, 솔사라님 이쯤에서 준비된 영상 중에서 축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또 다른 분하고 좀 공유하면서 지나갈게요. 하나 볼게요. Viví la feria los 9 días, Sevilla mía que no frecuente tanta alegría, cruzando un puente. Eso es. Yo quiero cruzar el río, ya la grupa mi gitana, ya la grupa mi gitana. Yo quiero cruzar el río, ya la grupa mi gitana. Yo quiero cruzar el río, ya la grupa mi gitana. Ya la grupa mi gitana, ya le entra por el real, cantarle por sevillana. Ya le entra por el real, cantarle por sevillana. ¡Vámonos! Vivir la feria por 9 días, Sevilla mía que no frecuente tanta alegría, cruzando un puente. 올레. Un aplauso para ustedes. 호! 어우 뭐 그냥 너무 신나는데요. 이 영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어느 영상은 정도 예측은 뭐냐면은 되는데. 네. 이 영상은 뭐냐면은 제가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페리아 데 아브릴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유명한 축제예요. 매년 열리고 세비야에서 열리는데 이 축제 때 제가 이게 지금 몇 년도 축제인지 정확하게 영상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축제에 가서 그 축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세비야 시민들이 각자 자기의 그 임시 가옥 같은 거를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지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인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죠. 예. 네. 거기서 친구들하고 춤추고 있는 장면.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그러셨구나. 스페인의 어떻게 네. 보면 남부 지방의 굉장히 전통적인 문화인데 그냥 전통에만 그치지 않고 아직도 계속 지금 한참 즐기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마시면 왓츠앱에다가 막 요 음. 영상 올리고 있는데 여하튼 그걸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이 보여 드리는 이 사진들을 보면은 이 플라멩코 이 복장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이게 어떤 스페인의 어떤 전통 의상인지요, 아니면은 이 댄스에 관련되는 어떤 의상이라서 이렇게 좀 화려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럴게요. 이게 그 스페인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도 인제 전보다는 많이 더 스페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는 한데요. 사실 스페인은 각 지역마다 지역성이 굉장히 다르고요. 뚜렷하고 그 차별화돼 있습니다. 왜냐면 민족도 서로 다른 경우도 많고요. 언어도 다르게 쓰는 지방도 많이 있고요.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의 전통 의상이라고 이렇게 퉁을 치면 안 되고요. 오. 스페인의 남부의 스페인 남부의 전통 의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스페인 북부라든지 아니면 카탈루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발렌시아라든지 아니면 저쪽 갈리시아 지역에 가면은 전통 의상이 아예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통 어. 민속춤도 아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플라멩코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 남부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려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인제 플라멩코라고 불리는 의상에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왜냐면은 플라멩코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그냥 늘상 보는 춤과 노래와 기타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광의의 의미로 보면은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그 컬처를 전부 말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음. 의미에서 봤을 때 축제 의상에 좀 특화돼 있는 거죠, 화려한 의상은. 왜냐면 축제 때 추는 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췄던 춤 그 4 명이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예예. 췄던 춤 있잖아요. 그 춤 보면은 그렇게 뭐 다리를 뭐 하늘까지 올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동작이 역동적이라든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춤을 출 수 있을 범위만큼 그러나 그 안에서 최대한 화려하게. 그래서 이 춤은 세비야나스라는 춤이고 그 춤을 위해서 제작된 의상이고 이 춤의 이 드레스는 세비야의 여자들은 자기 나이 개수만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오. 한복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복을 자기 나이 개수만큼 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한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축제 의상인과 더불어 자기 여자로서의 로망을 이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큰 비즈니스고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체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드려요. 우리나라 한복, 여성의 한복들이 가격이 꽤나 비싸잖아요. 근데 네. 여기 이 복장도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데 자기 나이만큼 가지려면 그 어떻게 돈 투자가 꽤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속물적인 질문인지 몰라도 어떤가요? 이게 부담스럽지 네. 않은 가격인가요? 호몽님 이거 바로 전에 제 사진으로 한번 잠깐 돌려주시겠어요?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지금 스페인에서 굉장히 탑급에 속하는 디자이너의 드레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런 의상을 입으려면은 사실 값을 크게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런데 저도 이거 되게 큰 마음 먹고 샀어요. 어어. 큰 마음 먹고 샀고요. 딱 그다음에 봐도 퀄리티가 다르다. 그다음에 요 뒤에 거는 제가 한국에서 이게 했을 때 의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갖고 계신 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체험 차원에서 이렇게 빌려 드린 것도 있고 약간 음.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실 지금 이게
이 의상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스페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문화와 전통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거에 맞게 의상들도 다 다르거든요. 전통 의상을 말하는 건데 스페인의 전 지역의 전통 의상 중에서 해마다 레노베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산업이 돼서 굴러가는 전통 의상은 플라멩코 드레스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아 이거에 그렇구나. 맞춰서 매년 2 월에 플라멩코 의상만 전문으로 하는 패션쇼가 열려요. 예. 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울 패션 위크 하면은 DDP에서 그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가기는 가되 그게 굉장히 매니아층들이 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스페인에서 이 세비야에서 그런 패션쇼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뚜기뚜르라고 봐야 되죠. 고 레벨의 패션쇼를 하거든요. 탑급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그런데 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탑 디자이너가 어떤 의상을 이번 해에는 선보일까가 궁금해서 거기 적극적으로 패션쇼에 참여를 하고 '이번 해에는 나는 저런 식으로 옷을 입고 싶어.'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시장에 가서 뭐 그런 류의 원단을 사서 그 뭐 제작하는 사람한테 맡긴다거나 아니면 기성복으로 나온 걸 산다거나 예 음.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어 네 그렇습니다. 예, 벨랑이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한복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저 전통 의상 아무튼 플라멩코 의상이 상당히 스페인 안에서는 현대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입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축제 때라든지 어떤 파티에서 많이 입는 그런 의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어 아까 그 안달루시아라 했습니까? 이 남쪽 지역을. 그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지 저 북쪽으로 가면 이런 의상을 안 입나요? 그다음에 댄스도 플라멩코 춤을 안 추나요? 안 춤죠. 그들의 오. 그들의 민속 음악과 그들의 전통과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아. 예를 들면 저쪽에 그 북쪽 지역으로 가면 바스크 전통춤을 추고 그다음에 카탈루냐 가면 카탈루냐 또 그들의 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스페인에 국립 무용단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발레 나시오날 데 에스파냐 이런데 사실 발레 나시오날 데 에스파냐 스페인 국립 무용단은 스페인이 플라멩코만 추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전통 무용을 다 습득을 하고 출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레파토리를 항상 발표를 해요. 그러나 전 세계 투어를 다닐 때는 주로 플라멩코만 다녀요. 아 왜냐면 그렇군.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인기가 있고 가장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은 댄스는 플라멩코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어를 갈 때 발레 나시오날 데 에스파냐 그러면은 거기에 플라멩코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춤을 와서 선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플라멩코라고 하면 티켓이 완판이 되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해외로 나와서 공연할 때는 발레 나시오날 데 에스파냐라고만 하지 않고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약간 개명해서 오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관객들이 '우리가 플라멩코를 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레파토리는 이번 레파토리는 플라멩코입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네. 아. 나는 어차피 플라멩코뿐만 아니라 스페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궁금한 사항이 사실은 중국어 다음으로 많은 전 세계 인구가 쓰는 언어가 스페인어라고 들었는데 예 이 맞습니다. 스페인 안에서도 우리나라 사투리보다 좀 더한 아예 남쪽 북쪽이 못 알아듣는 정도의 언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에서 쓰이는 공용어가 4 개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스페인어를 그냥 스페인어로 해서 에스파뇰 이렇게 부르고요. 예. 또 예. 스페인어의 에스파뇰의 또 다른 이름이 카스텔리아노예요, 카스텔리아노. 그래서 스페인어나 카스텔리아노는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어 또 북쪽의 바스크 지역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이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미술관이 있는 빌바오에 가시면은 물론 빌바오 도심에서는 스페인어 다 쓰고 다 통용이 됐지만
그쪽 같은 경우는 뭐 민족성이나 아예 민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우스게라라는 그들만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언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라서 언어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배우기도 힘들고 스페인어하고는 아주 안 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까탈루냐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까탈루냐 지역은 까탈란이라는 그들 고유의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까탈란은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바로 위에 음. 보면은 갈리시아 지역이 있는데요. 그 갈리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해서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예, 코스의 가장 산티아고. 네네네. 거기 종착점이 갈리시아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테라라는 도시인데요. 그 갈리시아에도 자기들만의 언어인 가이에고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발렌시아 지역에 가면은 발렌시아노라는 언어를 쓰는데 그거는 카탈란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음. 스페인에 가셔서 여행을 하실 때 만약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넣잖아요. 그러면 공식 언어로 무엇을 쓸 것인가가 4개가 한꺼번에 뜨죠. 와우. 네. 그럼 4 개가 공식 언어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스페인어 하나만 공식어로 된 게 아니고 사기 공식어가 4개, 4개. 와우. 그래서 예를 들면 바스크 지역이나 카탈란이나 아니면 갈리시아 지역에서 만약에 자기가 지방자치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쪽 언어를 꼭 필수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쪽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서 그 언어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탈락. 음. 아예 응시를 우리가 못한대. 아는 스페인어는 그러면은 스페인의 남부 언어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죠. 그런 건 스페인 아니고요. 전체의 언어지만 예. 스페인 전체의 언어예요. 스페인 아. 전체 어딜 가나 스페인어를 써요. 그리고 지금 아.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은 대부분이 이중 언어자들이라 대부분이라고까지 말하긴 힘들지만 이중 언어자들이 많죠. 그런데 스페인 역사를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스페인은 사실 굉장히 다민족 국가예요. 이제 음. 겉으로 보일 때는 통일 국가처럼 보이고 통일 국가지만 사실은 각자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조금씩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 자치가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그들만의 행정 방식이죠. 하긴 이해가 되네요. 어차피 뭐 그리스, 로마 이때도 대부분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다가 했으니까 당연히 유럽에 이제 스페인도 그런 작은 도시국가 형태가 모여서 전체 거도국가 스페인 제국이 생겼을 거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말도 여러 개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사라님도 스페인어 말고 다른 그 사 네 나머지 그 언어도 어느 정도는 아세요? 전혀 모르죠. 그래요. 전혀 모르죠. 전혀 저 몰라요. 이게 전혀 몰라 갖고 제가 예. 그쪽에 그 친구가 한 명 있어 가지고 그 친구의 이제 친척분 그 사촌 동생인가? 그 결혼식에 참여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예. 그 집안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파이스 바스크라고 해서 그 빌바오를 중심으로 한 고 지역을 파이스 바스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우스케라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물론 음. 도심에서는 스페인어를 다 쓰고 다 통해요. 그런데 그들끼리 바스크어를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아마 그때는 신부도 바스크 출신, 그다음에 신랑도 바스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대부분 뭐 다 바스크족이죠. 음. 그런데 신부 쪽 친구들 중에 몇몇이 스페인어만 알아듣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나머지를 다 바스크어로 하고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는데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는데 나는 생전 태어나서 저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래서 좀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바스크어는 프랑스 쪽하고 약간 붙어 있는데 그쪽하고 말이 한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바스크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에 속한 바스크 지역이 있고 스페인에 속한 바스크 지역이 있거든요. 아. 근데 스페인에 속한 바스크 지역하고 어 프랑스 쪽에 속한 바스크 지역 둘 다 바스크어를 쓰긴 하죠. 예. 그런데 스페인어만 아는 사람이 바스크어를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좀 넘어갈게요. 지금 스페인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시는데 스페인에 언제 넘어가셔서 언제까지 계셨어요? 제가 스페인에 갔던 게 2001 년도 10월 음. 한 2 일인가 3 일인가 도착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 돌아왔던 게 2010년 10월 달에 왔어요. 네, 한 그러니까 10 한 년 정도 만 9 년, 사셨네. 10 년. 네, 아. 맞습니다. 가셔 가지고 그냥 세비야 쪽에만 계셨어요? 아니면 다른 지방에도 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계셨어요? 주로 세비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 몇 달간은 뭐 다른 도시에 있었던 적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아. 좀 몇 달간 있었다는 걸 가지고 음. 거기에 있어 봤다, 뭐 요거는 쪼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그 남부에서 있었던 시간이 길어서 저는 대체적으로 다 남부에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가시자마자 아니면은 가기 전부터 플라멩코를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가셔서 플라멩코의 어떤 매력에 듬뿍 빠져 가지고 이렇게 배우시게 된 케이스인가요? 가기 전에 '플라멩코라는 춤을 공부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갔죠. 예. 오. 그러니까 플라멩코를 위해서 가신 거나 다름없네요. 그죠? 플라멩코 유학을 계획하고 갔습니다. 음. 그러면은 가자마자 이게 전문 뭐라나 학원, 대학 뭐 이런 계통을 밟으신 거네요? 예. 그때 그때 언제였더라? 그때가 2001 년이니까 처음 제가, 그러니까 한 2000년 뭐 1999년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아, 내가 스페인에 가서 플라멩코를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게 약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업되고 있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런데 음. 그래서 제가 어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랬던 시절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제 인터넷은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 열풍이 한참 불었던 직후였으니까요. 2001 년이면은. 예 그렇죠. 어쨌든 예예. 예. 근데 그거는 인제 한국의 얘기고, 예.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거가 그렇게 쪼끔 늦는 것 같아요. 네. 유럽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랬는지 유럽 전체를 다 뭐 나라마다 다 특이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어 그래서 제가 어떤 음악 사이트 같은 데, 그게 아마 영국 사이트였는지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나는 플라멩코를 배우러 스페인에 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로 뭘 이렇게 가는데 정보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아. 내가 그걸 갖다가 어디다 업로드를 시켜 놨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영국에서 재즈를 공부하고 있는 어떤 한국 분이 저한테 "자기는 여기 학교를 추천한다." 이렇게 링크를 달아 주신 거예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링크를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학교를 그냥 무작정 갔어요. 아 어떤 그래요. 뭐. 그러면은 예. 한국에서 네. 혹시 춤을 전공하셨다거나 춤을 좋아하셨다거나 그러셨어요? 네. 한국에서는 그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했고요. 예. 아 근데 그렇구나. 되게 못했어요. 예,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걸로 가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진로를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인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건 더 아닌 것 같더라고. 어. 그 플라멩코를 그러면 한국에서 어쨌든 그 매력에 빠져 가지고 하는데 뭐 영화를 봤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아니면 직접 영상을 봤다든지 이런 뭐 계기가 있었을 건데 그런 걸 여쭤봐도 되나요? 왜 나는 이렇게 플라멩코를 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계기 아. 한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인제 대학 다닐 때 공강 시간에 저 다닐 때만 해도 그 비디오 시절이었거든요. 예. 지금처럼 막 비디오 맞아요. 비디오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VHS 비디오 이런 거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 사각형으로 된 거.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청각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시청각실에 가서 때가 될 때마다, 뭐 무용가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현대무용 작품을 한국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외국 단체들이 와서 하는 거를 그렇게 내한일 때만 볼 수 있었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었어요, 퀄리티 있는 네네. 것들. 그래서 가면서 항상 그거를 이렇게 보던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걸 보다가 제가 무용단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하지 않는데
스페인 그 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만약에 춤을 다른 춤을 춰야 된다면 저 춤이 나의 적성에 더 맞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아마 저 춤을 출 것 같아. 저 춤을 추게 될 것 같고 저 춤이 나하고 맞을 것 같아.'라는 거가 마음에 자리 잡은 순간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랬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뒤에 스크린에 이렇게 나온 사라님의 모습의 열정적인 모습하고 한국 무용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 무용을 조금 이렇게 그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는데 상당히 우리 한국 무용은 좀 정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춤도 일부 있지만은. 그래서 그 끼가 어떻게 보면 스페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끼의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혼자 그런 상상을 좀 해 보게 되네요. 어 사라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뭐 여하튼 좋은 얘기 해 주신 거니까 너무 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한테 더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한국 무용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그 뭐라 그랬구나.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음. 어 그 순리적인 춤, 중력에 순응하는 춤. 예예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무용만큼 과학적인 춤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네네. 그거는 그렇고 그거를 내가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별개의 문제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여하튼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 전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신무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마음속에 큰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참 그 사라님한테 맞는 어떤 그런 이렇게 저는 사라님을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몇 번 뵀지 않습니까? 참 네. 맞는 어떤 그런 분야의 댄스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어가네요. 지금 잠깐만요. 별랑이님 들어오셨고 하나스님, 네지플릭스님, 찐누씨님까지 이렇게 또 21분이 같이 하고 계시네요. 이 점에서 또 짧은 영상 하나 좀 더 볼게요. 연이어서 조금 긴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왕 보는 김에 영상을 다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그 춤이라는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깊은 원천의 에너지? 플라멩코가 지금으로서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투박하고 좀 거친 듯한 그러나 굉장히 본능적인 그 직감에 호소하는 듯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그 나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배워야지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편안한 가운데서 즐길 수 있는 여유라는 게 마음속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박자가 들리고 음악이 들리고 가수의 노래가 들리고 그 가운데 감정을 느끼고 언젠가 리듬에 맞춰서 그 감정을 이입해서 춤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예.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 네, 저는 잘 플라멩코를 봤습니다. 설명하시면서 뭔가 이 감개무량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저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어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또 네. 문화라는 게
말로 표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고 보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이렇게 충분히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영상에서 이걸 찍으시는 분들이 잘 담으신 것 같아서 저는 뭐 좋았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남네요. 네. 예. 저도 뭐 충분히 마지막 영상에서 평소 때 서울사라님께서 플라멩코에 대한 어떤 사랑이 어떤 건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플라멩코를 한국 사람이 배울 때 조금 어려운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면은 뭐 아주 서울사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같이 좀 파티에서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이거는 뭐 한국 사람에게만 어렵고 쉽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네네. 플라멩코를 접할 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박자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음악의 박자를 박자라고 하지 않고 장단이라고 하듯이 네네. 스페인에서 플라멩코 리듬을 꼼파스라고 하는데요. 이 꼼파스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적응하는 데 쪼끔 어렵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그거를 뭐 '정복해 보겠다.'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가지면 그거가 그 자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엔 좀 즐기는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처음에 영상 틀어 주신 거에 제가 췄던 축제 춤이 있어요. 그게 세비야나스라는 춤이에요. 인제 그 춤도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배워서 축제에서 막 즐기면서 인싸가 될 수 있을 만큼까지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려요. 한 6 개월 정도 배우면은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맞아요. 예예. 지금 음. 할 수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누가 브릭스님. 꼼파스는 나침반이라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꼼파스가 나침반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캠퍼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꼭지 꽂아 가지고 이렇게 제도할 때 콤파스라 쓰는 그래요. 콤파스 한국말로. 그쵸. 예. 예예예. 똑같아요. 음. 똑같은데 어 예를 들면 스페인어에서도 어 그게 플라멩코에서 쓸 때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스페인 언어 사전에 보면은 플라멩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이 말은 여기서 썼을 때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레지브릭스 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네. 예. 뭐 브릭스님도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자수녀님 방금 후원 감사드리고요. 호호님, 요미고리 문자님, 요미고리 근무님이시네. 근무 중이신가?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플라멩코의 전문가 서울사라님과 같이 플라멩코와 스페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이제 춤 이야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질문 좀 해볼게요. 스페인을 가가지고 외국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또 경험이셨을 건데, 가서 즐거운 일도 많았겠지만 조금 힘들은 문화적인 어떤 차이에서도 그렇고 좀 힘든 시절도 있었을 건데,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네 많죠. 네. 많아요. 스페인에서 네. 힘들었던 기억 뭐 말로 하자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몸이 아파서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쪽 행정이 굉장히 느려요. 음.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막 절차가 몸은 아픈데 막 절차를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한국에서 그러면은 그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어서 빨리빨리 안 되면 그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음. 스페인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는 고사하고 느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느림의 그렇군요. 미학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되게 이중적인 표현으로 제가 썼고요. 네. 행정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인제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9 월에 다시 그 코로나 이후로 처음 스페인을 다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무슨 예약을 잡는다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그걸 통해서 예약을 잡잖아요. 그럼 예약을 잡으면 그 예약 잡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약을 잡고
그게 서로 예약 잡은 거하고 컨비네이션이 잘 되지 않아 갖고 일이 두 번을 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어 그 그런 디지털 행정이 없었을 시절에는 그걸 다 몸으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되게 불편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짜증나게 하는 거 음.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또 지금도 아마 일부는 그럴 저기 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쪼금 잘 사는 동네 가면은 나는 일본 사람 취급되고요. 쪼금 제가 동네 마실 나가서 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거나 그러면 인제 중국 사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있네요. 네. 아 그리고 정말 근데 억울했던 거 있어요. 정말 예. 억울했던 거. 우리나라가 2002 년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해서 4강 때 스페인을 이겼잖아요. 네. 네네네. 그때 욕 진짜 많이 아 먹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 나라가 뭐 호 축구를 또 얼마나 또 좋아하는 나라고 축구에 거의 뭐 광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당연히 역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게 질문지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답신이 소매치기 당했을 때라든지 도둑이 됐을 때 상당히 이렇게 시크한 반응들을 보였다는데 그게 어떤 스페인의 문화적인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도둑이 두 번 들었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살았던 집이 이웃하고는 되게 친해지기 힘든 구조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한국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이웃과 그렇게 친화적으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살던 그 스페인의 집도 약간 그런 형태였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웃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다? 약간 그 집의 형태는 약간 그랬어요. 그리고 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스페인에 가면은 인제 바를 자주 가게 되는데 바를 자주 가서 나는 그냥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나오고 싶은데 막 동네 아저씨들이 말 시키는 거죠. 근데 말 한번 대답해 주면 계속 질문해요. 짜증나죠. 내가 왜 그 아저씨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를 두고 지냈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제가 도둑이 왔는데 그 도둑이 저랑 같이 살았던 그 일본의 얘 디카를 훔쳐간 거예요. 네네. 근데 디카를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아 이 집은 여자들밖에 사는 집이 여자들만 사는구나.' 그걸 확인하고서 다시 온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또 네. 참나.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아무도 믿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그때는 너무 더워서 문도 열고 닫고 막 그랬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자.' 그랬던 어. 기억이 나네요. 예. 제가 죄송하게도 스페인에 가서 불편한 점을 먼저 물어봤는데 그 스페인에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아 이런 부분들은 참 스페인의 사람들의 장점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 그다음에 지금은 이미 또 가끔은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묘하게 향수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페인의 장점이요? 네. 예네. 스페인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어 이게 제가 한국 사람이면서 나도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조차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스페인을 바라보자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인도주의가 적인 그런 배포가 큰 나라라고나 해야 될까요? 예를 음. 들면 스페인이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보트를 타고 아니면 뭐 관광객용 그룹 버스에 바퀴 그 밑에 막 매달려 갖고 모로코에서 애들이 막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민을 어디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 변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우리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지금 우리가 '난민을 받아야 마냐.' 이런 신경 쓸 저기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네. 의견이 다 이렇게 아마 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아프리카랑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굉장히 그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의 임시 거주지가 되기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인도주의적이다. 예. 그래서 저런 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쌓이고 흘러서 사람들 속에 어느 정도의 포용력이라는 게 생겨야지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너무나 많은 민족이 다녀 갖고 그렇게 섞이고 이래서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쪼끔 더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어. 것들은 쉽게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스페인도 영국처럼 전 세계에 뭐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어를 쓰는 곳이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선민 의식이라 할까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모습은 제가 잘못된 어떤 오해인가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면 인제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정도로 이제 스페인 플라멩코 또 이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 사라님은 이 스페인 문화와 그 플라멩코를 한국에서 알리기 위해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이게 사람이 취향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런 게 있어."라고 펼쳐 줬을 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흔치 않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케이팝이니 한류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되게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결과를 이루고 있지만, 제가 한편을 봤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한류를 전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쪼끔 다른 편으로 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만 하면 된다. 이게 끌리는 사람만 하면 된다.' 약간 그런 음.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굳이,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면 좋겠고 그게 맞으면 좋겠고, 그런데 예를 들면 "물건을 사세요."라고 팔듯이 그렇게 하는 거에 능력이 제가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공연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뭐 예를 들면 제 춤을 보고서 스페인에 관한 어떤 열정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뭐 또 스페인의 또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스페인의 세비야 축제로의 초대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오. 이 책을 처음으로, 원래는 인제 다른 책을 쓰고 싶었는데 '내가 스페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세비야 축제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지금 어 5월 아마 초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고거가 제가 플라멩코 문화와 스페인의 컬처와 이런 것들을 쪼끔 알리기 위한 저 나름들의 아주 모래와 먼지와 같은 작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뒤에 이게 뭐 포스터라고 해야 될지, 근데 스페인 세비야 축제인데 요것을 매년 해 오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상 다 보여 드리지 못했고 지금 띄워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요. 여섯 번째 서울에서 즐기는 스페인 세비야 축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어떤 네. 건지요? 예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매년 부활절 2주 후에, 부활절이 끝나고 2 주에 세비야에서 열리는 축제를 페리아 데 아브릴이라고 하는데, 네네. 제가 그거는 인제 세비야 사람들한테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이에요, 거의. 음. 그래서
저도 그곳에 10년 정도 이상을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나의 명절이 됐고 나의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4월 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서 그거를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가슴이 허전하고 고향의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음. 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그 공허함을 달래보고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세비야 축제를 이렇게 같이 즐기기 시작하다가 이게 쪼금 규모가 커졌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아. 전까지 했었던 축제가 지금 6번째. 예, 그리고 음. 20년, 21년, 22년 세 번은 한국에서 코로나 상황하고 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지 않아서 3 년은 아직 못 했습니다. 네. 예. 올해도 그러면 못 하신 거네요? 올해는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아 제가 다른 일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네. 그거 대신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아 저만의 그렇게 책을 쓴 세레모니로 축제를 대신 해 한 거라고 봐야죠. 저는 이렇게 서울 사람님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진짜 이렇게 강한 열정, 진짜 스페인을 생각하면은 그 열정의 스페인 생각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여쭤보니까 어 특이한 포모도로 시간 관리법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요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모도로하고 발일정자 이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예. 아,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가 그렇게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네.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인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음. 방법을 쓰냐면 포모도로가 제가 그거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게 그런 방법을 인터넷에 우연히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30 분을 딱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누고 20 분을 뭘 하고 10 분을 쉬거나 25 분을 뭘 하고 5 분을 쉬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를 거기다 맞춰 놔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20분 내지 25분 안에서도 요즘에는 카톡을 확인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인터럽트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고때는 이거를 그 비행기 집중해서. 모드로 돌린 다음에 이거를 알람만 그렇게 울리게 해 놓고 그다음에 하다가 뭐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집중이 덜 네. 되거나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스텝이 제 마음에 들 만큼 그게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동작을 한 번 하고 발을 정자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동작을 음. 2번 하고 두 번 쓰고 그게 한 10 번쯤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훨씬 더 좋아져 있어요. 아. 예. 그런데 내가 그냥 계량적으로 한 7 번, 8번 하면 '아 7 번, 8번 했을 때 요 정도가 좋아지는구나.' 근데 이거를 20번 하면 이렇게 좋아지네. 30번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부분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떤 춤이 만약에 5 분짜리다 그러면은 5분 하면 한 1분 정도는 쉬어야 돼요. 예. 아 그렇죠. 쉬어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할 때 그게 좀 유용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포모도로란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토마토라는 이태리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시간을 재는 이게 요리할 때 왜 타이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에 이 포모도로를 만들 때 토마토 모양으로 생긴 이 타이머를 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포모도로 시간 관리법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도 사실은 유사한 이렇게 초시계가 있거든요. 60 분까지 있어 가지고 60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따르릉 하고 울리는 이런 시간인데 다시 한번 또 이게 계기가 돼서 포모도로 시간 관리법을 저도 한번 다시 실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 때 제가 뵀을 때도 옷을 상당히 화려하게 좀 잘 입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스토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스토리는 너무 많아요. 너무 예.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는요 패션 테러리스트로 취급받고요. 와우 왜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예. 저는 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그거를 '검은색이 시크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검은색을 입거나 그다음에 검은색 그다음에 회색 흰색
그 색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 이런 뭐 그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옷을 튀게 입냐? 왜 그렇게 옷을 현란하게 입냐? 왜 옷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냐?" 내 맘이에요, 내 맘. 네. 저는 컬러라는 게 좋은 사람이고 그 컬러가 또 자기한테 그거를 자기가 착용했을 때 되게 기쁨을 주는 컬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핑크색이나 그다음에 오렌지색이나 초록색이나 보라색 뭐 여하튼 다양한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매치하면서 입는 거 자체가 저의 삶의 즐거움이에요. 예. 음. 그래서 그렇게 입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각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그 각인이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럽 사람들은 "너무 센스가 좋다." 음. 뭐 다들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쟤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 '너무 튄다.' 이런 또 평가도 받으셨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 음. 맞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취향이 아닌 건데 아마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건 아끼는 건 그렇습니다. 아닌데 그런 말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지금 현재 사라님께서 사시는 인생하고 댄스하고 그 평소 때 이렇게 옷차림하고 그런 게 너무 열정적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적합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래서 저는 사라님이 좋습니다. 예. Muchas gracias. 어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10 시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어 좀 진짜 짧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죠? 할 이야기는 아 참 많은데. 예. 맞아요. 그러네요. 예예. 그래서 제가 초기에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쪼끔 짧게 짧게 끊어 나가야 된다고 부탁 말씀을 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스페인이라든지 또 플라멩코 댄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서울 사라님에 대해서 쪼끔 그래도 알 수 있는 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한 서울 사라님의 또 그러니까 입장 그다음에 느낌 이런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떠셨어요? 예. 아 네. 오늘 이렇게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뭐라고 이걸 막 이렇게 들으러 와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끔 어 비정기적으로 스페인 문화에 관련된 미덕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와 주시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물론 관심도 없는데 뭐 오라 그러면은 그냥 의무감에 오시지는 말고 관심이 있으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고 또 그거를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호몽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 너무 좋고 그다음에 호몽님이 리드는 완전히 그 진행을 완전 잘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기념샷도 좀 찍으시고 지금 여러분한테 마이크 다 열렸거든요. 혹시라도 마이크 열고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나눠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좋으니까 나오시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좀 나오셔 가지고 기념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예. 자 저는 항상 정해져 있죠. 예. 하트부터 하겠습니다.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예. 하트 부탁드릴게요. 예. 자 다음에 박수 하나 둘 셋 박수. 예. 그다음에 서울사라님 최고야도 한번 해 드려야 되겠네. 서울사라님 최고야 하나 둘 셋 최고야. 예. 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키크나이님, 옹팡님, 해머프님, 에비안님, 나여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계시고 스폰지방님, 영업의 신조이님, 소유비마님, 하하은님, 하나스님, 호호님, 요미그리, 근무님,
그다음에 다솜 부캐님, 큐티님 맞나? 네, 아무튼 뭐 아몰로스 브릭스? 응. 아몰록스 브릭스입니까? 네, 브릭스 맞아요. 브릭스님 맞아요. 브릭스님 부캐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감사하고요. 월요일 날 이렇게 하는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였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가시고요. 서울사라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차후에 서울사라님은 어쨌든 이 브랜드가 아니시니까 서울사라님 미드업 하실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 수고 닫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